네. 뭐라 해요? 오늘은 특별한 얘기는 아니고요. 총칭해서 척추 변형, 이제 척추가 좀 흔히들 많이 하시는 측만증이나 아니면은 이제 앞으로 굽는 후만증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측만증을 보통 더 많이 접하시게 되는데 옆으로 휘는 것을 측만이라고 많이들 하고요. 앞으로 굽는 것, 그러니까 만곡이 뒤로 가니까 그런 걸 후만이라고 합니다. 후만 같은 경우에는 뭐 들으면 낯서시겠지만 일반적으로 저희가 꼬부랑 할머니라고 하는 그냥 허리가 앞으로 굽어 있는 그런 상태를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인터넷 같은 데 찾아보면은 보통 궁금해 하시는 게 허리를 펼 수가 있나요? 아니면 허리를 펴는 운동, 아니면 뭐 보조기 막 이런 걸 많이 찾아보시는데요. 측만 같은 경우에는 후만도 마찬가지긴 한데 크게는 두 가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좀 유년기에 발생을 하는 그런 종류의 측만이 있고 나이가 들어서 발생하는 퇴행으로 인한 측만, 다른 것도 있지만 크게는 두 가지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소아 측만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심하냐에 따라서 치료가 좀 많이 갈리게 되고요. 어느 시점에서 진단을 받았고 어느 나이대에 있는지에 따라서 또 치료가 바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각도가 어느 정도 크지만 수술을 해야 될 정도가 아니고 성장기에 있는 경우, 보통 사실 여아들이 많긴 한데 초경을 하였느냐 안 하였느냐에 따라서 성장 속도가 차이가 많이 나서 초경 여부에 따라서 성장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보조기 착용을 하게 됩니다. 그럼 보조기 착용을 하면 허리가 펴지냐? 그건 아닙니다. 보조기의 목적은 수술을 할 정도로 각도가 커지지 않게 예방을 하기 위해서 보통 보조기를 착용을 하게 되고요. 이제 하다가 보면은 각도가 커져서 수술이 필요할 수가 있겠죠. 이제 그러한 경우에는 수술을 하게 됩니다. 수술을 왜 하느냐? 허리를 피려고 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이제 어느 정도 이상의 각도를 가지고 살다 보면은 성장이 끝난 이후에도 각도가 더 커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측만 자체가 더 심해지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에 이제 나이가 들면 더 안 좋아지니까 이제 수술을 고려를 하게 됩니다. 유소년기에 생길 수 있는 측만 같은 경우에는 그렇고요. 성인이 되어서 생기는 측만 혹은 후만은 기본적으로 컨셉은 비슷합니다. 간단히 생각해 보시면 허리가 굽어 있으면 힘들어요. 몸의 균형이 무너져 있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있어도 힘듭니다. 수술이나 이런 거를 고민을 하시게 되는 경우들이 많고, 사실 측만 때문에 뭔가 좀 심각해서 수술하는 경우는 한국에서는 그렇게 흔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오히려 후만 때문에, 측만보다는 앞으로 굽는 것 때문에 이제 수술적인 치료를 고민을 하시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그럼 처음부터 그렇게 되느냐? 그건 아니고, 보통 처음에는 이제 주로 호소하시는 증상이 걷다 보면은 허리가 굽는다, 중간에 쉬었다가 허리를 좀 펴고 다시 걷고 그렇게 한다고 많이들 호소를 하십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제 더 진행을 하다 보면 허리가 굽으면은 배가 접혀서 소화도 잘 안 되고 허리도 아프고 하는 그런 악순환의 고리에 빠지는 경우들이 많게 됩니다. 그럼 보통 치료는 어떻게 하느냐? 치료라는 게 사실 수술 말고는 딱히 없습니다. 뭐 운동을 하셔도 되고 하기는 하지만 보통은 수술이 필요한 경우들이 많은데, 그럼 꼭 수술을 해야 되느냐?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보통 이제 저희가 일반적으로 권해드리는 것은 지팡이나 그냥 보행기 같은 거에 도움을 받아서 기대서 걸으면 아무래도 좀 편하니까 그런 거를 하시거나, 배낭 같은 거에 뭐 물통 같은 거 넣어놓고 걸으시면 뒤로 좀 젖혀지니까 균형을 맞춰서 좀 더 편하게 걸으실 수 있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서 보존적인 치료를 하신다면 보통 그런 거를 권해 드리기는 합니다. 수술 같은 경우에는 허리를 피는 수술을 하시게 되는 건데, 보통 수술 범위도 크고, 기본적으로 성인 변형 같은 경우에 측만도 마찬가지지만 골반까지 허리를 나사로 고정을 해줘야 되는 경우들이 많아서 수술이 커지는 것 플러스 골반 고정이 되는 것이 문제인데, 골반을 고정하시게 되면은 일상생활에서 좀 큰 제약들이 많이 생깁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저희가 설명을 드리는 게 바닥에는 다시는 못 앉습니다. 바닥에는 못 앉고, 그 다음에 혼자 양말 신기가 안 됩니다. 허리 꼿꼿이 펴고 양말 신는 걸 상상을 해보시면은 발이 안 닿거든요. 그래서 남이 신겨주거나 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바닥에 있는 물건을 줍기가 힘듭니다. 허리를 굽히지 않고 물건을 마찬가지로 집어보시려고 하면 잘 안 되기도 하고, 보통 그러면 수직으로 앉아서 짚기도 하는데 그러한 행위도 골반을
의 움직임이 많이 제한이 되어서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통 하시게 되면은 집게 같은 걸로 바닥에 있는 물건을 집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많이 드리고, 현실적으로 사실 가장 와닿는 것은 대변 처리가 혼자 잘 안 됩니다. 이 손이 안 닿기 때문에 비데를 사용을 하시거나 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이거를 뛰어넘는 뭔가 불편감이 있으실 때 보통 수술적인 치료를 권해드리고는 합니다. 대충 요약하면 이 정도인데요. 한 번씩 그렇게 되면은 질문을 환자분들이 그럼 나 그냥 이렇게 살아야 되냐. 대학에서는 그런 안타까운 순간에 어떻게 얘기를? 아무래도 수술이 크다 보니까 이제 고정 후에 나타나는 여러 자질구레한 합병증도 되게 많아서 지금 너무너무 불편하시다면 제 생각에는 한번 해볼 만한, 아무리 커도 위험해도 해볼 만한 수술실인 것 같고, 그렇게까지 불편하지는 않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좀 더 지내보시는 것도 방법이긴 합니다. 이렇게 설명드리면 또 궁금해 하시는 게, 그럼 한 살이라도 젊을 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 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 말도 일리는 있는데요, 젊어서 한다고 또 결과가 무조건 좋은 것도 아니어서 그건 좀 고민을 많이 해보셔야 하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환자분의 의지도 중요한데 이게 일상생활이 잘 안 되다 보니까 보호자분들이 얼마나 좀 도움을 주실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많이 하는 분이 몇 명 많지도 않아요. 몇 분 안 계세요?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지금 교수님 나사모 고정해본 제일 긴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세요? 제일 긴 거는 흉추 2번부터 골반까지. 나사가 몇 개가 들어가는 거예요? 2, 3, 4, 5, 6, 7, 36개? S2? 몇 킬로죠 그러면? 네, 몇 킬로가. 체중이 얼마나 되죠? 질문이 너무 초딩 같잖아. 내용이 사실 방대하지만 간략하게 척추 변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기본적으로 되게 삶의 만족도가 떨어지게 되는 병이기는 하지만 치료 자체가 되게 어렵고 위험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치료에 대해서는 충분히 많이 고민을 해보고 결정하셔야 되는 문제일 것 같고요. 많이 불편해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팡이나 보행기 같은 걸 사용을 해서 통증을 좀 완화할 수 있어서, 만약 그런 걸로 조절이 되신다면 그러한 보존적인 치료를 하시는 것도 좋은 방식일 것 같습니다. 유익한 정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